밤을 새가면서 입술 터져가면서 만든 자료입니다. 저는 오늘 발표만 할 겁니다. 오늘 주제는 창조경제의 꽃 IP 금융입니다. IP 더하기 금융이죠. 참고로 저희들이 2013년도에 4개의 중요한 포럼들을 했었습니다. 9월달에 창업자연대 보증 포럼을 했었고, 그 결과는 바로 대통령께서 받으셔서 현재 이 국가대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0월달 M&A에 대해서도 화답을 해주셨고, 11월 정부 3.0 지금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직접민주주의 시범 실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월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는 금년 들어 발표된 혁신 3개년 계획에 비즈쿨과 창업선도대학의 기업가 정신 확장이 들어있고, 또 국민 미필 창업가에 대한 연속성에 대한 대안들이 발표가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는 2번을 했죠. 그래서 2월달에 저희들이 공인인증서와 인터넷 개방성에 대해서 우리 벤처 단체들이 다 힘을 모아서 참여했고, 그리고 KBS에서 2회 연속 방송을 했었습니다. 36,000명이 서명에 동참을 했고, 이것을 결국 대통령께서 천송이 코트라는 이름으로 규제개혁 끝장 토론에서 말씀하시고 4월 3일날 인터넷 결제 규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난달에는 저희들이 코스닥 지배구조 개선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 많은 언론 기사들, 아마 경제지는 거의 다 참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많은 얘기를 해주셨고, 저희들이 발표한 대안 중에서 아쉽지만 이란 이하는 넘어갔습니다. 코스닥 완전 독립은 불가했지만 제3안으로 제시했던 현실적 대안으로 사무국 독립에 대해서는 똑같은 형식으로 금융위가 받아서 시행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했던 주요 포럼들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도 국가정책에 거의 다 반영됐다는 점에서 오늘 IP 금융도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일단 저는 발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창조경제의 가치는 생산에서 R&D를 거쳐서 이제는 지식재산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사회에서 지식재산권 사회로 이동하는 것이 바로 창조경제의 도리라고 얘기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술과 지재권에서 과거에는 기술보다 지재권이 기술이 더 우위에 서 있으나 이제는 지재권이 차별화의 우위에 서 있게 된다는 점에서 그 이유는 차별화의 기간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제가 많은 기업들을 방문해 보면 단순 조립 생산하는 기업들의 부가가치 수익은 대략 5% 미만이고, 기술 개발과 마케팅을 주로 하는 지식기업이 대략 10%입니다. 그런데 지재권과 고객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창조기업들은 30%까지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확실하게 밸류체인이 이동했고, 이러한 밸류체인을 제가 빅스마일 커브라고 이름 붙인 바가 있죠. 잘 알려진 그림이죠. S&P 500대 기업 가치에서 무형자산과 유형자산의 비중을 봤더니 1985년 32%가 79%로 올라가더라. 자, 이거 진짜냐? 정말 이게 말이 되느냐? 근데 실제 작년도에 애플 컨소시엄, 구글이 모토로라를 인수할 때 보면은 그 인수금액 45억 불, 125억 불의 80%가 특허의 가치다. 이거 진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경쟁은 이제 과거에 반덤핑 경쟁이 이제는 특허 전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이제 누가 특허 전쟁에서 이기느냐. 그래서 IP 시장 규모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1985년도에 불과 50억 불 규모의 시장이 이제 2012년 기준 2조를 넘어서고 있다고 그러죠. 그럼 우리는 앞으로 보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700개의 부품으로 스마트폰을 볼 게 아니라 7만 개 특허의 결합으로 보는 것이 바로 보는 것일 것이다. 그래서 R&D 결과로서 특허라는 관점을 떠나서 이제는 특허 포트폴리오 확보를 위한 R&D라는 기술, 지식재산권 중심의 기술개발 전략으로 바뀌는 거죠.
확실하게 바뀐 게 있습니다. 뭐냐? 돈 되는 곳엔 사람들이 몰리고 돈이 몰리고. 자, 그 결과가 뭐냐? 이제는 돈 되는 곳에 몰려드는 페이턴트 트롤이 출현하고 있죠. 한국의 수많은 언론들이 페이턴트 트롤 문제를 다뤄왔습니다. 근데 사실 페이턴트 트롤은 대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괴물인데, 이러한 발명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천사들에 속하고 있죠. 그래서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특허 괴물, 흔히 우리가 요즘은 NP라고 얘기하죠. Non-Practicing Entity. 이렇게 얘기하는 특허 괴물은 창조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일 뿐, 이 자체가 좋고 나쁜 것은 아니다. 이것이 칼의 양날과 같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포멀하게 바라보면은 벤처 캐피탈이 등장할 때 우리는 어떤 금융이 등장했느냐?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창업을 해가지고 거기 결과에 IMN이나 IPO를 통해 가지고 돈을 회수해 간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벤처 캐피탈 혹은 엔젤 캐피탈들이 이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치의 중심이 기술에서 지재권으로 이동한다면은 지재권에 투자를 하고 거기서 수익을 얻는 금융이 존재할 거 아니냐. 이래서 IP금융, 인벤션 캐피탈이 등장을 하게 되죠. 자, IP금융 간단하게 IP에 투자하는. 근데 용어들이 많아요. 뭐든지 새로운 패러다임이 변할 때는 용어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IP금융, 참저금융, 페이턴트 트롤, MP, 인벤션 캐피탈, 창의자본. 근데 전부 다가 뭐냐면 IP가 금융과 결합한 걸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자, 대표적인 회사 인텔렉츄얼 벤처 2000년 1월에 마이크로소프트의 CTO였던 네이션 베어볼트가 만들었죠. 지금 2000개 자회사를 통해서 30억 달러의 수익을 거두고 수많은 펀드 종류를 가지고 있다. 자, 이를 필두로 해가지고 수많은 IP 금융 모델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특허 라이센싱, 매집, 그 다음에 기술개발 창출을 포함해서 소송 자금을 조달해주고 내가 돈을 나눠받는 친구들, 그리고 옥션하는 친구들, 그리고 M&A를 하는 친구들, 방어 동맹을 하는 친구들, 어마어마한 종류의 IP 금융들이 등장하고 있죠. 크게 나눠보면은 2차원 매트릭스 상에서 공격적인 전략을 가진 친구들, 그리고 수비적인 일을 해주는 친구들,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또 우리가 기업적 혹은 제도적인 양쪽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봤을 때 가장 많은 IP 금융은 공격적인 제도권에 들어있다. 좀 특이한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인텔렉츄얼 벤처는 여기 있죠. 6번 같은 경우 AST 같은 경우는 남들이 공격하는 걸 막아주는 일을 하고 있다. 깡패 보면은 시장에 깡패 오는 걸 막아주고 있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IP의 광범한 스펙트럼 중에서 한국의 대표적인 IP 금융 인텔렉츄얼 디스커버리는 어디에 속하고 있을까요? 우리 황 회사장님 어디에 속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마 우리 갖다 놓은 건 여기에 속하게 제도권의 방어적 펀드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참 보기 드문 펀드가 됩니다. 자, 한국에 그러면 특허 현황은 어떤가 보면 특허 출원 건수 우리 아주 셉니다. 빵빵하죠. 세계 4위. 또 우리 특허청의 PCT 국제조사 서비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한국의 특허 서비스가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한편에서는 뭐냐면은 16조의 국가 R&D를 투자하는데 기술료 수입은 연간 7조의 적자. 미국의 MP들의 순수입의 40%는 한국에서 뜯어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기술 투자 대비 기술료 수입을 보면 우리는 미국의 반도 안 됩니다. 특히 공공연구소는 형편없이 떨어집니다.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되죠. 좀 나눠보면은 출원과 심사는 한국이 분명히 강합니다. 요거는 특허청이 IP5에 속해 있는 것으로도 입증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뭐가 약하냐? 바로 이 부분이 약한 거죠. 거래와 활용 부분이 약하다. 그래서 출원 심사는 강하고 거래 활용은 약하다. 이것이 바로 특허 법안에 대해서 우리가 퀘스천을 붙이게 되는 이유입니다. IP금융 현황을 놓고 보더라도 공공 부분이 훨씬 많죠. 민간 부분 적습니다. 공공 부분도 이 중에서 투자는 얼마 안 되고 대부분이 보증과 융자에 속해져 있는 거죠. 규모는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시장을 고려하지 않은 공급 중심의 확대가 되고 있고, 현재 IP금융은 보증, 우리가 어떻게 IP까지 보증해 주냐, 어떻게 돈을 빌려주냐 이쪽에 가 있는데
우리 창조금융의 방향은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 보면 이제 세 개로 요약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가치평가입니다. 두 번째가 거래 활성화, 세 번째가 IP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각각 가치평가는 법적인 가치평가, 시장가치평가, 그리고 IP금융 운영과 구조의 혁신, 거래 활성화는 인계질량과 거래 비용을 중심으로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치평가에 IP금융의 최대 이슈, 특허의 가치평가는 법적 가치와 시장 가치가 있는데 이 특허의 가치는 쉽게 봐서 이런 거죠. 우리가 로열티를 3% 받기로 했다. 그런데 그 제품이 1억 대가 팔렸다. 그래서 우리가 대당 3불 받았으면 3억 불 수익이 생겼다. 이게 이제 우리 IP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기술평가로 우리가 얼마의 라이선스를 받느냐, 거기에 대해서 판매량이 얼마냐, 이것이 특허의 기본적인 가치인데 제일 바탕라인에 있는 게 법률적으로 이건 도대체 얼마라고 보고 있느냐, 손해배상으로 연결되는 가치와, 그리고 수많은 시장 참여자들은 이걸 얼마로 생각하는 시장 가치, 이것이 질적평가와 양적평가로 연결되는 것이 가치평가 모델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바탕라인은 뭐가 결정하냐? 바로 손해배상이 결정하죠. 손해배상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손해배상을 보니까 한국의 손해배상의 기준이 7,800만 원. 저는 모릅니다. 한상욱 변호사님 주장이 그렇습니다. 맞죠? 예. 자, 미국은 얼마냐? 102억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 통계가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여튼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게 틀림없습니다. 130배 차이다. 한미 GDP 13배 차이를 고려해도 10배 차이는 지금 나고 있는 거다. 특허 승소율은 한국이 미국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여튼 결과적으로 놓고 봐가지고 한국과 미국은 손해배상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티피컬한 예가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 한국 1억, 미국 1조입니다. 그러니까 10,000배의 차이. 자, 이 차이가 우리가 의미하는 바가 뭔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남의 특허 침입했어요. 그러면은 한국에 소송 걸었습니다. 내 특허 침입했으니까. 그런데 승소 확률이 20%. 승소하면 7,800만 원 배상받아요. 1,560만 원. 변호사비를 내고 이걸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안 하게 됩니다. 반면에 미국은 승소율 60%, 손해배상의 102억, 기대값 60억. 이거 웬만하면 이제 할 만한 거죠. 한 100만 불 들어도 이건 뭐 할 만한 겁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400배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게 법적 가치 중요성이다. 사용자 입장에서 볼 때는 뭐라고 라이센스가 아니야. 그냥 배째라 하고 있다가 소송 당하는 게 낫지 않느냐. 보유자 입장에서 볼 때는 특허를 갖고 있어봐야 돈이 안 돼. 돈이 안 되니까 6년쯤 지나면 이제 유지보수로 올라가니까 그때는 포기를 해버립니다. 자산이 아니라 비용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한국은 특허 시장과 IP금융이 소멸됩니다. 한국에 이거 없습니다. 솔직히 해서 현재 우리가 있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부단장님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네, 없습니다. 이런데 뭐 이걸 지키고 있겠어요. 자, 그래서 한국의 특허 정책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바로 미국이 갔던 정책을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뭐 기술 이전 촉진법, 지재권과 무역 정책 연계에 이어서 가장 중요한 게 연방순회항소법원의 설립, 1982년. 뿐만 아니라 미국의 텍사스 동부병원 같은 경우는 특허 서비스가 이 정도입니다. 통역하고 있으니 큰 소리 얘기해달라, 독자원 쟁점을 증명해달라. 이 한상욱 변호사님 자료에서 제가 읽어봤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승소율이 증가되고 배상액이 증가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죠, 미국에도. 이 사업은 안 하고 특허로 소송을 거는 친구들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들이 생기죠. 사람들이 묻습니다. 정말 특허가 혁신을 촉진하는 거냐?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MP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특허 관할 법원을 제한하고 손해배상 방법을 개선하고 선사용 방어권을 부여하고 MP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하고, 그래서 미국은 이제 MP의 부작용을 감안한 친특허 정책으로 지금 이동을 한 거죠. 한국은 어차피 늦게 가는 거니까